인생에는 다양한 의미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지만 오르막에서도 내리막에서도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게 되거나 자녀의 원조를 받는 일이 늘어납니다. 이를 꼴불견이라고 생각하면 불행이지만 감사라고 생각하면 행복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80세의 벽으로, 저자 와다이데키, 출판사 한스미디어입니다.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가 전하는 행복한 노년의 비밀 들으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노부모가 있는 40, 50, 60대라면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남성 9년, 여성 12년,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노인이 질병이나 인지장애로 몸져 눕거나 누군가의 돌봄 속에서 살아가는 평균 기간이다. 물론 원해서 자리보전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생이 닿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80대는 70대 때와는 전혀 다르다. 오늘 건강해도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나이이다.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 어느 쪽을 선택할까? 100세 인생이라 부르는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정정한 90대나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00세 인생이라고 해서 당연히 모든 사람이 90세나 100세를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 또 90세나 100세를 맞이했다고 해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거나 가족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치매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당장 내일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필자는 61세이다. 약 35년간 노인 전문 정신과 의사로 임상 현장에 종사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사람마다 나이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다. 성격이나 생각도 다르다. 생활 환경도 다르고 가족 구성도 다르며 직업이나 질병 이력도 다르다. 즉, 한 명 한 명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사항이 있다. 바로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이다. 사인이나 나이는 제각기 다르겠지만 죽음만은 피할 도리가 없다. 죽음에 이르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행복한 길로, 마지막에 괜찮은 인생이었어. 고마워라며 만족하면서 가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불행한 길로, 아, 그때, 혹은 어쩌다 이렇게라며 후회하면서 가는 길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은가? 물을 필요도 없다. 8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는 현직 의사이지만 현대 의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다. 자세한 이유는 차차 설명하겠지만 한마디로 많은 의사가 숫자만 보고 환자는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전형적인 예가 건강검진이다. 일본인의 평균 수명이 처음으로 50세를 넘긴 시기는 1947년이었다. 당시 남녀의 평균 수명 차이는 3살 정도였는데 지금은 6살로 벌어졌다. 어딘가 좀 이상하다. 어째서 여성의 평균 수명은 증가했는데 남성은 그대로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에 일본인의 건강검진 신앙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정기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남성이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건강검진이 장수로 이어진다면 남녀의 수명은 역전되었을 법도 한데 오히려 남녀 간의 차이는 더 벌어졌다. 결론적으로 건강검진이 별 의미가 없었다는 뜻이다. 물론 건강검진을 통해 암 등을 조기 발견하기도 한다. 검진으로 목숨을 구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도리어 몸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건강검진의 기준이 되는 정상 수치가
정말로 정상인지는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어떤 수치가 정상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등지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검사의 수치만 보고 환자는 보지 않는다. 눈앞에 환자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보다는 정해진 수치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사에게 진단받고 치료받는다면 어떨까? 불행한 일이 아닐까? 오랫동안 노년 의료 현장에 종사한 경험으로 볼 때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수치를 정상에 맞추려고 약을 먹다가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잔존 능력을 잃거나 수명을 단축하는 사람까지도 있다. 의사에게 의존하지 말라. 의사에게는 건강이라는 관점이 없다.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의학 잡지가 있다. 200년 이상의 역사가 있고 임상 논문의 최고봉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세계 각지의 의사나 연구자들이 이 잡지를 높이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잡지에 실리는 일본인의 논문은 1%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 의학계는 대학에 남는 의사가 많아서 연구자의 비율은 세계 1위이지만 임상 논문의 수는 많지 않다. 어째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그 이유는 정서를 뒤집으려는 연구자가 적기 때문이다. 건강검진도 그중 하나이다. 정해진 정상치를 절대시하여 환자가 약복용에 따른 컨디션 난조를 호소해도 수치가 좋지 않아서라는 한마디로 끝이다. 실제로 이런 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환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의사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선택이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의 불섭생이라는 말이 있다. 의사가 자기 건강이나 신체에는 무관심하다는 뜻이다. 거짓말 같은 참말로 많은 의사들은 환자에게는 약이나 검진을 권하지만 정작 본인은 원하지 않는다. 아마도 약이나 검진으로 수명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리라. 그러면서 그들은 환자에게 혈압이 높다거나 간 수치가 나쁘다며 다량의 약을 처방하고 작은 암이 발견되었다며 수술을 권한다. 결과는 어떨까? 환자는 약에 치이거나 작은 암과 함께 장기의 일부를 절제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젊을 때는 그래도 상관없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이런 치료가 도리어 컨디션 난조나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과연 여러분이 바라는 행복한 노후인가? 의료의 자기결정. 자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일. 필자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의료에 대한 자기결정이다. 원래 의료는 환자 자신이 선택하는 일이다. 하지만 남이 하자는 대로 따르는 사람도 적지 않은 듯하다.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 대유행이야말로 자기결정이 통용되지 않은 최악의 사례이다. 코로나에 걸린 고령자는 환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공호흡기를 부착했다. 병문안도 금지되어 가족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도 많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이 나라에서는 환자의 삶보다 의료 상황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필자의 상태를 예로 들어보자. 나는 현재 61세로 3년 전 목마름이 너무 심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혈당치가 600mgdl을 넘었다. 이른바 당뇨병이다. 일반적으로는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레벨이다. 그러나 나는 평소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기에 인슐린은 맞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약들을 시험해 봤지만 유감스럽게도 무엇 하나 효과가 없었다. 마지막 선택은 걷기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나는 극도로 걷지 않는 생활을 했었다. 우스꽝스럽게 들리겠지만 평소 텔레비전 방송에 나가기만 하면 대놓고 정부를 비판했었기에
언제 위험한 상황에 빠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겨서 어디든 택시나 자가용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실제로 매일 걸었더니 혈당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내 몸이 알려준 사실이다. 솔직히 말하면 걷기는 힘든 일이다. 하지만 식단 조절도 하지 않고 금주도 하지 않으니 최소한 30분 정도는 걷자고 다짐했다. 인슐린은 맞지 않겠다. 음식이나 술도 자제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걷기만은 하자라는 선택을 한 것이다. 지금은 이 방법이 정답이었다고 생각한다. 무기력한 노인이 될 것인가? 지금처럼 건강하게 살 것인가?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는 현대의료에서 3대 악이라 불린다. 앞서 말했듯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뇌졸 중에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약을 먹고 수치를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몸이 나른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역효과도 생긴다. 또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다양한 병에 노출되기도 쉽다. 그런데도 약으로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고만 한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또 하나 생각해 주길 바라는 문제가 있다. 바로 혈압이나 혈당치를 낮추어도 암의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줄어들기는커녕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암의 위험성은 오히려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콜레스테롤은 면역세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쉽게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조사 데이터도 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은 혈압이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려고만 할까? 바로 미국식 의료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심근경색이기 때문에 혈압이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 치료가 장수로 직결된다. 그러나 일본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미국과는 상황도 다르고 병의 구조도 다르다. 그런데도 구태여 미국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 역시 이상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것이 일본 의료의 현실이다. 콜레스테롤에 대해 좀 더 말해두고 싶은 점이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이를 원료로 하는 남성 호르몬도 감소한다. 남성 호르몬은 심신의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감소하면 기운이나 의욕이 사라지고 근력이 저하되며 감정이 불안정해진다.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면 성적인 측면만 주목받지만 이것은 사람이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혈압이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동맥 경화에는 효과적이지만 신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암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 약을 먹고 기운 없는 80대가 될 것인가? 약을 먹지 않고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 약을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며 사는 선택이 될지도 모른다. 만약 암이 발견되면 생활의 질을 중시한다. 필자는 80세가 넘으면 암 치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지금 필자에게 암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 이상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 암은 세포 하나가 암화하면서 시작하여 조금씩 커진다. 보통 1cm 크기의 종양이 되려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만약 전이되는 암이라면 그 10년 사이에 반드시 전이가 일어난다. 1cm 크기로 발견해서 행운인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미 어딘가로 전이된 상태이지만 너무 작아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암이 3년 후에 재발했다는 말은 3년 전에 암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에 이미 전이되었고 그것이 커졌다는 의미이다. 필자가 암에 걸려도 제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이다.
특히 80세가 지난 고령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은 진행이 느려지고 쉽게 전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허투루 손대기보다는 지켜보는 편이 낫다. 사실 발견하지 못했을 뿐 훨씬 이전부터 암을 지닌 채 살아왔고 앞으로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한순간에 나빠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암 치료는 간단하지 않다. 수술이든 화학치료든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체력이 크게 떨어지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평소 생활로 되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높다. 암을 절제한다. 절제하지 않는다. 어느 쪽이 오래 살까? 암을 절제하는 편이 오래 살까? 절제하지 않는 편이 오래 살까? 솔직히 정답을 알 수 없다. 일본 의학계가 대규모 비교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절제하는 편이 오래 사는 예도 있고 절제하지 않는 편이 오래 사는 예도 있다. 그렇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절제하면 확실히 건강을 해친다. 대부분 암과 더불어 장기의 일부까지도 함께 드러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위암은 위를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까지 절제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유방암도 예전에는 유방전절제술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곤도 마코토 의사는 치료 결과는 보존술과 동일한데도 유방전절제술을 하는 것은 외과의사의 범죄 행위가 아닌가라고 하여 파문을 일으켰고 곤도 의사 배척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를 배척하던 교수들이 모두 은퇴하고 난 지금은 일본에서도 보존술이 표준 치료술이 되었다. 폐나 그 밖의 장기도 마찬가지이다. 젊어서는 몰라도 80세가 넘어서 장기를 절제하게 되면 확실히 평소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암 절제술을 받지 않는 편이 나은 이유는 또 있다. 고령일수록 다른 장기에도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나를 제거했다 해도 금방 또 다른 암이 발견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실제 요코후카이 병원의 부검 결과 85세가 넘어서 암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절제할 것인가? 이는 선택의 문제이다. 의사들도 전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들은 수술이 성공하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는 말해도 기운이 없어지지만요라든가 조만간 또 다른 암이 발견될지도 모르지만요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눈앞에 암을 도려내는 것이 전문의의 일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앞서 말한 곤도 의사에 따르면 과대 절제를 하지 않고 암만을 정교하게 제거하는 의사도 있지만 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슈퍼 닥터를 만나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의학은 불완전하다. 자기 소신껏 살자. 앞서 설명했듯이 의학은 불완전하다. 지금의 상식이 몇 년 뒤에 비상식이 되는 일도 수두룩하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마가린이 몸에 좋은 음식이라 생각했다. 식물성 유지이므로 동물성인 버터보다 단연코 낫다는 이유였는데 지금은 마가린에 포함된 트랜스지방산이 해롭다고 하여 멀리하는 사람이 많다. 이처럼 의학상식이나 건강상식은 끊임없이 변화해간다. 아마도 10년이나 20년 후에는 iPS 세포가 실용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피부에 iPS 세포를 붙여 젊게 만들거나 혈관에 iPS 세포를 붙여 동맥경화를 치료할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머리카락에서 심장을 기르고 그 심장을 자신에게 이식하는 SF 세계가 현실화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장기를 교체하면 사람은 120세까지도 살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일하게 뇌만큼은 교체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뇌로 바꾸더라도 그 속은 텅 빈 상태일 것이기 때문이다. iPS 세포의 예는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의료를 통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최신 의료의 힘을 빌려 최대한 오래 살 수 있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까?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필자는 싫다. 몸만 젊고 뇌는 늙어버린 상태가 행복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고혈압이나 당뇨병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신체적 고통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나이가 든다면 나이 듦을 받아들이며 살고 싶다. 치매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몰라보고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게 될지도 모른다. 여러 질병으로 인해 고통도 받으리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즐기면서 나답게 살고 싶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